어차피 노는 시간인데 돈 좀 불리면 어때요? 낮 2시부터 5시까지 손님 한 명 없는 오후 시간이 늘 무료했습니다. 20년 넘게 호프집을 운영했지만 이 시간만큼은 정말 지루했거든요. 그때 단골 손님이 건넨 명함 한 장, 성공한 자영업자들만의 모임이라는 말 한마디,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눈에 띄게 불어나더군요. 3개월 만에 1,500의 수익을 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25년 가까이 성공한 자영업자의 안목을 믿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평생 모은 돈 전부를 잃었습니다. 지금 저는 목욕탕 탈의실에서 조용히 수건을 개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악몽 같던 시간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박현권입니다. 올해 55이고요. 지난 25년 가까운 세월을 이 동네에서 호프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 동네 터줏대감이라고 불렀어요. 매일 저녁이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사장님, 여기요 하고 부르는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죠. 회사원들은 퇴근 후 이곳에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었고 동네 어르신들은 소주 한 잔에 세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안주를 나르고 맥주잔을 채워드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아내와 저는 딱 호흡이 맞았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안주를 만들고 저는 홀에서 손님을 응대했죠. 말이 많이 필요 없었어요. 눈빛만 봐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여보, 삼겹살 2인분 추가요? 알았어, 금방 나가. 그렇게 짧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이니까요.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번 돈으로 아들 대학까지 보냈고 조금씩 모아서 작은 적금도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믿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정말 성실하세요. 저 집은 장사를 참 깔끔하게 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면 가슴이 뿌듯했죠. 저녁 6시만 되면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장님, 여기 맥주 한 병 더요. 사장님, 오늘 안주 뭐가 좋아요? 그런 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테이블마다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이 참 좋았어요.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자랑스러웠으니까요. 아내는 주방에서 늘 묵묵히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안주를 만들면서도 저를 지켜봐 줬어요. 가끔 제가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죠. 오늘 손님 많았네. 그러게, 고생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 서로에 대한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낮 시간은 달랐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 시간만큼은 정말 무료했거든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텅 빈 홀에 혼자 앉아 있으면 시간이 정말 안 갔습니다. 이 시간을 뭐라도 하면서 보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해도 1시간이면 끝나니까요. 나머지 시간은 그냥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보냈죠. 가끔 아내가 주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뭐해? 아무것도 안 해. 심심해. 그럼 좀 쉬어. 저녁에 또 바쁠 텐데. 아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쉬는 것도 지루했습니다. 20년 넘게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몸이 근질근질했거든요. 그렇게 평범하고 무료한 낮 시간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지루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언제나처럼 텅 빈 홀에 혼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골 손님 한 명이 들어왔어요. 3년 정도 다닌 손님이었는데 편견선 증권이라는 회사에 다닌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저녁 시간에 회식으로 오는 사람이었는데 낮에 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사장님 계세요? 팀장님 어쩐 일이세요? 낮에는 처음이시네요. 오늘 휴가라서요.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따라 드렸죠. 낮에는 장사 안 하세요? 손님이 없어서요.
저녁에나 좀 붐비지. 아, 그럼 이 시간에는 좀 심심하시겠네요. 그렇죠. 뭐 할 것도 없고. 그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낮 시간 활용해서 돈 좀 불려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 한마디가 제 귀를 확 잡아 끌었습니다. 지루하게 보내던 낮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묘하게 솔깃했거든요. 돈을 불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요즘 자영업자분들 중에 낮 시간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장사 안 되는 시간에 그냥 쉬시는 것보다 훨씬 낫죠. 투자라는 단어에 저는 조금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평생 장사만 해온 사람이 무슨 투자를 알겠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장님 같이 경험 많으신 분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고 강요하는 느낌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배려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명함 드릴게요. 그는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편견선증권 투자자문팀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성공한 자영업자들만 모이는 작은 모임이 있거든요. 성공한 자영업자들만 모이는 모임. 그 말이 묘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도 25년 가까이 장사를 해온 사람이니까 그런 모임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사장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그는 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손에 쥔 명함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날 밤 장사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정리를 하면서도 그 명함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손님 좀 많았네. 주말이라 그래. 아내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설거지를 했고 저는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죠. 하지만 제 주머니 속 명함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씨앗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명함을 받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여전히 낮 시간이 지루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만 되면 텅 빈 홀에서 시간만 죽이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저 편견선증권 팀장입니다. 기억하시죠? 아,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 후로 생각 좀 해보셨나 해서 전화 드렸어요. 사실 명함은 서랍에 넣어뒀지만 가끔 생각이 났었습니다. 낮 시간을 활용한다는 게 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아직 잘 모르겠어서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한번 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할 일도 없는 오후였고 들어만 보는 거야 나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몇 시쯤 오실 건가요? 2시 반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럼 그때 뵙죠. 전화를 끊고 나니 약간 긴장이 됐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만 같은 묘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2시 반이 되자 팀장이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저는 커피를 2잔 내왔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박 대표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그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저를 대표님이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단골 손님들은 그냥 사장님이라고만 불렀는데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묘하게 기분 좋았어요. 아, 네, 뭐 할 일도 없는 시간이라. 박 대표님께서 이 동네에서 25년 가까이 장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 아시죠? 뭐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인데요. 아닙니다. 요즘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걸 25년 가까이 하셨다는 건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의 칭찬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일만 하느라 제가 뭘 잘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박 대표님 같은 분들이 저희가 찾는 분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더니 보여줬어요. 이게 저희가 운영하는 VIP 투자 자문 채널입니다. 성공한 자영업자들만 초대하는 비공개 모임이에요. 화면에는 카카오톡 채팅방 같은 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박 대표님처럼 오랫동안 사업하신 분들입니다.
연매출 3억 이상 자영업자분들만 초대하거든요. 연매출 3억 이상, 저희 가게도 그 정도는 됐습니다. 제가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는 게 뭔가 자랑스러웠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는 프랜차이즈 대표님들도 계시고 건물주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왜 이런 걸 하시는 거죠? 간단합니다. 다들 사업으로 돈을 버시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저도 적금을 들어뒀지만 이자가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하지만 저는 주식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겁니다. 박 대표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정보를 드리면 박 대표님은 그냥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버튼만 누르면 된다. 그 말이 참 쉽게 들렸어요. 그리고 박 대표님, 어차피 낮 시간에 노시잖아요. 이 시간 활용해서 돈 좀 불리시면 나중에 은퇴하셔도 여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사실 55이면 이제 은퇴도 생각해야 할 나이였거든요. 아들도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으니 이제 저희 부부 노후를 준비할 때였죠.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 그가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누군가의 계좌 인증 화면이었어요. 빨간 글씨로 수익률이 떡하니 박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 달 만에 30% 수익 내셨어요. 원래 2천만 원 넣으셨는데 지금 2,600이 됐죠. 30% 은행 1년 이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정보력은 정말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전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박 대표님, 저희 평견선증권은 정식 금융회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불법도 아니고 정상적인 투자 자문이에요. 그의 말투는 침착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서 설명해 줬어요. 일단 무료 체험부터 해보세요. 한 달 동안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분위기만 보시는 겁니다. 돈은 한 푼도 안 넣으셔도 돼요. 무료 체험이라는 말에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손해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말요? 박 대표님 현명하십니다. 그는 바로 제 휴대폰을 받아 카카오톡 채팅방 링크를 보냈습니다. 제가 클릭하자 채팅방에 입장됐어요. 대한민국 성공 자영업자 VIP 투자 연구소. 그런 이름의 채팅방이었습니다. 벌써 50명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매일 아침 리더님이 오늘의 종목 분석을 올려주십니다. 그거 보시고 따라만 하시면 돼요. 리더님이요? 네, 저희 투자 자문의 최고 전문가십니다.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채팅방을 보니 사람들이 열심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리더님 덕분에 오늘 100만 원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리더님 분석은 틀림없네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보세요. 다들 만족하고 계시죠? 그러네요. 박 대표님, 일단 한 달만 지켜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아무 부담 없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박 대표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악수했어요. 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박 대표님, 좋은 인연 만들어 갑시다. 그는 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채팅방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아내가 주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누가 왔었어? 아, 단골 손님 하나. 그냥 인사하러 왔대. 그래. 아내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채팅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수익 인증을 올리고 있었어요. 오늘 300만 원 수익. 이번 주에만 500 벌었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점점 빠져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채팅방에 리더라는 사람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시장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경제 상황과 주식 전망에 대해 설명했어요. 정말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 오오바이오입니다. 매수 타이밍은 오전 10시 정각입니다. 그 메시지가 뜨자 사람들이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리더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고 갑니다.
저는 그냥 지켜만 봤어요. 아직 돈을 넣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채팅방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오오바이오 10% 상승했습니다. 리더님 대박입니다. 계좌 인증 사진들이 우르르 올라왔어요. 정말 다들 수익을 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되는구나. 이게 진짜였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리더가 분석을 올렸고 저녁이면 사람들이 수익 인증을 했어요. 거의 매일 적중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진짜다. 나도 해볼 만하다. 일주일 후 팀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박 대표님 어떠세요? 채팅방 분위기 괜찮으시죠? 네, 신기하네요. 정말 맞더라고요. 그러시죠? 저희 정보력은 의심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박 대표님께서 편하신 금액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편하신 금액,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1,000만 원 정도로 시작하십니다. 너무 작으면 수익도 작으니까요. 1,000만 원, 제게는 작지 않은 돈이었지만 불가능한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계좌 정보 보내드릴게요. 입금하시면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적금이 좀 있었어요. 1,000만 원 정도는 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몰래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어요. 입금 완료됐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내자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박 대표님 환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오후 2시만 되면 채팅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리더가 올리는 정보를 확인하고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이 1,200만 원이 됐어요. 200만 원, 제가 한 달 장사해서 남는 순이익과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그걸 일주일 만에 번 거예요. 저는 흥분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진짜 되는구나. 아내에게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어요. 좀 더 확실해지면 그때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계좌는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됐어요. 500만 원의 수익,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버튼만 눌렀을 뿐인데 말이죠. 매일 오후가 기다려졌습니다. 손님 없는 지루한 시간이 이제는 가장 설레는 시간이 됐어요. 2시만 되면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채팅방을 확인하고 리더의 메시지를 기다렸죠. 오늘의 매수 타이밍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메시지가 뜨면 저는 정확히 그 시간에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저녁쯤 되면 계좌의 숫자가 불어나 있었습니다. 마법 같았어요.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아내가 가끔 물었습니다. 요즘 휴대폰만 보네. 아, 뉴스 좀 보고 있어. 그래, 눈 나빠지니까 너무 오래 보지 마.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를 믿었으니까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대표님, 요즘 수익 괜찮으시죠? 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쉽게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박 대표님, 지금 정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무슨 기회요? 사실 지금 박 대표님께서 넣으신 금액으로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1,000만 원으로 500 버신 거 대단하신 거예요. 하지만 금액이 크면 수익도 그만큼 커지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만약 1억을 넣었다면 지금쯤 5천만 원을 벌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당장 큰 돈이 없는데요. 박 대표님, 가게 운영하시면서 여유 자금 있으시잖아요. 그걸 잠깐만 활용하시는 겁니다. 가게 운영 자금, 그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건 좀 그런데요. 박 대표님, 지금 정말 큰 기회입니다. 다음 주에 정말 확실한 정보가 들어왔거든요. 이번 한 번만 크게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확실한데요? 최소 30%는 보장합니다. 박 대표님, 2억 넣으시면 6천만 원 버시는 겁니다. 6천만 원, 그 금액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6천만 원이면 1년 순이익이었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박 대표님, 지난 2달 보셨잖아요. 저희가 한 번이라도 틀린 적 있습니까? 맞았습니다.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일주일만 하시는 겁니다. 일주일 후에 바로 빼시면 돼요. 그럼 가게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시잖아요. 일주일,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요. 네, 박 대표님. 하지만 이 기회는 다음 주까지만 유효합니다. 그 이후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억을 넣으면 6천만 원, 그럼 총 2억 6천이 되는 거고, 그 돈이면 아들 결혼 자금도 넉넉하게 줄 수 있고, 우리 노후 자금도 확실하게 마련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게 운영 자금을 빼는 건 위험했어요. 만약 급하게 재료를 사야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6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지난 2달 동안 완벽했잖아. 이번에도 될 거야.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 있던 가게 운영 자금 8천만 원을 확인했어요. 이것만 있으면 2억을 만들 수 있어. 저는 적금을 더 해지하고 2억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계좌로 송금을 마치고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입금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박 대표님,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다음 주에 결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저는 계좌만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2억 1천, 2억 2천, 2억 3천, 매일매일 1천만 원씩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만 가면 정말 6천만 원을 버는 거야. 아내는 제가 요즘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냥 기분이 좋아서. 장사가 잘 돼. 응, 그런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실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만 지나면 아내에게 모든 걸 말하고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나흘째 되던 날 계좌는 2억 5천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수익 거의 다 왔어요. 저는 이미 그 돈으로 뭘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3천 주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묵혀두자. 그럼 우리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닷새째 2억 7천, 엿새째 2억 8천.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2억 9천만 원. 거의 목표에 다다랐어요. 오늘 장이 마감되면 3억이 넘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게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리더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번 일주일 목표 달성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오후 3시에 일단 매도 타이밍입니다. 매도, 그럼 돈을 빼는 거였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시가 되길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한 명 들어왔지만 신경도 안 쓰였어요. 3시 정각 저는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멈췄어요. 잠시만요. 처리 중입니다. 그런 메시지만 계속 떴습니다. 저는 조금 불안했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처리 중이었어요. 20분, 30분.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채팅방을 확인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매도가 안 돼요. 시스템 오류인가요? 그때 리더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잠시 서버 점검 중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버 점검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곧 해결되겠지.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화면은 그대로였어요. 저는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저 매도가 안 되는데요. 박 대표님, 지금 서버 점검 중이라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언제쯤 되는 건가요? 오늘 밤까지는 해결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저녁 영업시간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지만 저는 제대로 응대할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 여기 맥주 한 병이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저는 계속 휴대폰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여전히 멈춰 있었어요. 밤 11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저는 다시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는 채팅방을 확인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연락이 안 된다고 난리였습니다. 리더님 연락 안 돼요. 팀장님들 전화 안 받아요. 그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이게 아니야, 아닐 거야. 서버 점검이라고 했잖아. 내일 아침이면 해결될 거야. 저는 애써 진정하려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아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손님 다 갔어. 이제 정리하자. 응. 저는 대답은 했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화면을 새로 고침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은 눈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똑같았어요. 팀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리더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채팅방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2억, 제가 넣은 2억이 사라졌어요.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어요. 저는 다시 주워들고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꿈인 건 아닐까?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채팅방은 사라졌고 전화는 받지 않았고 계좌는 접속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저는 중얼거리며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10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멘트만 계속 반복됐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테이블에 기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억, 가게 운영 자금 8천에 적금 해지한 돈 1200, 제가 3개월 동안 번 500까지 합쳐서 2억이었어요. 그 돈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아니, 증발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제가 본 숫자들은 전부 거짓이었던 거죠. 하하.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거든요. 25년 가까이 장사하면서 단 한 번도 사기를 당한 적 없던 제가 이렇게 쉽게 넘어갔다니. 박 대표님, 성공한 자영업자, VIP, 그런 말 몇 마디에 제가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겁니다. 주방에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아내를 속였습니다.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게 운영 자금을 날렸다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그럼 좀 쉬어. 오늘 내가 혼자 할게. 아니야,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날 하루는 지옥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와도 제대로 응대할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 여기 안주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지금 갖다 드릴게요. 머릿속이 하얘서 주문을 까먹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죠. 사장님, 오늘 좀 이상하시네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건강은 무슨,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아내와 함께 정리를 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미안해. 내일부터는 정신 차릴게.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우리 부부인데. 아내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가게 운영 자금이 없으면 재료를 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면 재료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통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하지만 무슨 담보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하루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뭐라도 해야 해. 저는 다시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진짜 서버 문제였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아예 번호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입력하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완전히 끊긴 겁니다. 저는 평견선 증권을 검색했습니다. 혹시 회사로 직접 찾아가면 될까? 하지만 검색 결과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증권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명함도 가짜, 회사도 가짜, 모든 게 거짓이었던 겁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신고한들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미 사라진 돈인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시간만 보냈어요. 재료 납품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 대금 입금 안 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내일 바로 넣을게요.
네, 사장님 항상 잘 지키셨는데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입금, 무슨 돈으로? 저는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300만 원이 전부였어요. 재료 대금은 500인데 카드라도 긁어야 하나? 하지만 카드값도 다음 달엔 나가야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신용대출 상담을 신청했어요.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2천만 원 정도요. 담보가 있으십니까? 가게 운영 중입니다. 상담원이 제 신용을 조회했습니다. 다행히 신용은 괜찮았어요. 승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높습니다. 얼마나요? 연 1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 높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평생 빚 없이 살아온 제가 대출을 받다니 승인됐습니다. 2천만 원 입금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상황이 아니었지만 입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은행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2천만 원을 빌렸지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재료 대금을 결제하고 나니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당분간 버텨야 했어요. 하지만 매달 대출 이자가 20만 원씩 나갔습니다. 게다가 원금도 갚아야 했죠. 어떻게든 해야 해.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장사를 더 열심히 하면 되지. 25년 해온 일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이 줄고 있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꽉 찼을 주말에도 반밖에 안 찼습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다들 힘든가 봐. 그런가? 저는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 대출 이자도 못 낼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졌고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000만 원, 다음 달 재료 대금을 내면 50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다시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안 됐어요. 이미 대출이 있으셔서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담보를 잡으면요. 무슨 담보가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건물주한테 월세 선납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건물주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건물주에게 연락했습니다. 10년 넘게 월세를 밀린 적 없던 저였으니까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사실 급한 일이 좀 생겨서요. 월세를 1년치 선납하는 조건으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2억 정도요. 건물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장님, 그 정도 금액은 좀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10년 넘게 한 번도 밀린 적 없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1년치 선납하시면 1억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1억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여보, 왜? 할 말이 있어. 아내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데? 사실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 뭔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비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며칠 더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통장 잔고는 200만 원까지 떨어졌고 다음 주면 또 재료 대금을 내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였습니다. 저녁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메뉴판을 세워 놓았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오후 3시 42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료 납품 업체였어요. 사장님, 이번 주 대금이 또 안 들어왔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다음에 또 이러시면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50만 원, 재료 대금은 500만 원이었어요. 3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어떡하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카드를 긁을까? 하지만 카드 한도도 이미 다 찼습니다. 친구한테 빌릴까?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투자 사기 당했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단골 손님이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손님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잠깐 어지러워서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병원 가보세요. 괜찮습니다. 금방 나을 거예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일단 앉으세요. 제가 물 갖다 드릴게요. 손님이 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물을 마시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은 쉬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손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어요. 휴대폰을 들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350만 원, 이 돈을 어디서 구하지? 집에 있는 물건을 팔까? 하지만 팔만한 게 없었습니다. 귀금속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아내 반지 하나가 전부였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주방에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뭐해? 손님 올 시간인데. 응, 알았어. 저는 대답은 했지만 움직이지 못했어요. 왜 그래? 정말 어디 아파? 아내가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열은 없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오늘은 내가 혼자 할 테니까 들어가서 쉬어. 아니야, 괜찮아. 저는 억지로 일어섰습니다. 아내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저녁 6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요. 사장님, 오늘 안주 뭐가 좋아요?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았을 목소리들이 그날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움직였습니다. 한 테이블에서 단골들이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요즘 주식이 대박이야. 진짜 나도 좀 벌었어. 주식, 투자, 그 단어들이 제 귀를 찔렀습니다. 손에 든 맥주잔이 떨렸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저는 맥주를 테이블에 놓고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괜찮아. 아내가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정말 괜찮아. 응, 미안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재료업체에서 또 전화가 올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죠? 모레면 대출 이자를 내야 합니다. 20만 원, 그것도 없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셨어요. 가스레인지가 보였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불을 켜면, 그냥 켜두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사라지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손이 가스레인지 쪽으로 움직였어요. 뭐해? 뒤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거뒀어요. 아, 물 마시려고? 그래, 나도 목말라. 아내가 다가와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어가서 자. 응. 저는 아내를 따라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아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한 거죠? 무서웠습니다. 제 자신이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해야겠다고.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없었어요. 여보, 왜? 할 말이 있어.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뭔데? 사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 돈 다 없어졌어. 뭐라고? 아내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되물었습니다. 돈이 없어졌다는 게 무슨 소리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아내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투자를 했어. 몇 달 전부터. 투자, 무슨 투자? 단골 손님이 증권사 직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 소개로 투자 모임에 들어갔어.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 처음엔 1,000만 원이었어. 1,000만 원. 근데 수익이 나서 그래서 더 넣었어. 얼마나 더 넣었는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냐고? 아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2억. 뭐?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2억을 어디서 구했어?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적금 해지하고 가게 운영 자금도 넣었어. 가게 운영 자금까지.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거야.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제 어떻게. 아내의 울음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돈이 돌아와. 우리 25년 모은 돈이 돌아와.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어쩌려고 그래. 재료 대금은 어떻게 내고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아. 대출까지 받았어. 대출까지. 아내가 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2천만 원. 하. 아내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한심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나가. 여보. 나가라고. 지금 당장 꺼져.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집을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가게 앞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홀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영업시간이었지만 문을 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습니다. 어디야? 가게. 들어와. 싫어. 나 여기 있을래. 들어오라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가스레인지에서 파란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불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렇게 끝내면 모든 게 끝나는 걸까? 아내는 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자살은 보험금이 안 나온다고 했던가? 그럼 아내는 혼자 빚만 떠안게 되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스불을 계속 켜두었어요. 파란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내한테, 아들한테, 제 자신한테. 정말 미안해. 그렇게 앉아 있는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뭐해? 아내였어요. 왜 왔어? 불 꺼. 아내가 다가와 가스레인지를 껐습니다. 일어나. 싫어. 일어나라고. 아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놔줘. 안 놔. 아내도 울고 있었어요. 왜 우는데? 바보같이, 정말 바보같이. 아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죽으면 안 돼. 하지만 죽으면 안 된다고?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떡해? 아내 품에서 저도 울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만 울어. 아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몰라. 나도 몰라. 하지만 일단 살아야지.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주방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내가 일어섰어요. 집에 가자. 응. 저는 아내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가게 팔자. 뭐? 가게 팔아서 빚부터 갚자. 하지만 이 가게가 우리한테 전부인데. 이미 전부 잃었잖아. 가게라도 팔아야 최소한 빚은 갚지.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갔습니다. 가게 내놓으려고요? 권리금 얼마에 하실 건가요? 8천에 내놓았으면 합니다. 25년 가꾼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잘 팔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일단 내놓아 보시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의는 몇 건 왔지만 계약까지 가지 않았어요. 너무 비싸다고 하시네요. 그럼 얼마에 하면 될까요? 6천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6천, 2천이나 깎인 가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가격을 내리자 일주일 만에 계약이 됐습니다. 6천만 원, 그 돈으로 대출 2천을 갚고 밀린 재료비를 정리했어요. 남은 돈은 3천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아내와 마주 앉아 통장을 봤습니다. 일단 월세방 구하자. 그래, 우리는 도시 외곽의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 남은 돈은 2,500 정도였습니다. 당분간은 이걸로 버티자. 그래, 나는 뭐라도 일자리 알아볼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만 미안하다고 해. 이제 앞만 보자. 아내는 강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강했어요. 가게를 넘긴 날 저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25년을 여기서 보냈어요. 손때 묻은 테이블들, 달아빠진 의자들, 주방 싱크대,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가자.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우리는 가게 문을 닫았어요.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25년의 시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월세방으로 이사한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좁은 방이 답답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예전엔 언제 별을 봤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55, 특별한 기술도 없는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경비원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60도 안 됐는데요. 요즘은 50대 초반 분들도 많이 지원하세요.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알아봤어요. 야간 근무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체력이 괜찮으실까요? 이것도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청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내일부터 나가. 어디? 아파트 계단 청소. 그런 힘든 일을. 괜찮아, 할만해. 아내는 웃었지만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초조해졌어요.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아내 청소 일로 버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 30에 생활비까지 하면 빠듯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목욕탕 앞을 지나다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때밀이 구함. 망설였습니다. 평생 서비스업을 했지만 때밀이는 다른 차원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 배우러 왔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5입니다. 체력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주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일주일 연수 기간 거치고 괜찮으면 정식으로 채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어요. 다른 사람 몸을 벗겨주고 때를 미는 게. 하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손에 힘을 줘야지. 선배가 가르쳐 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괜찮아요. 내일부터 정식으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하루에 5만 원, 한 달이면 150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탈의실을 정리했어요. 손님들이 오면 때를 밀어줬습니다. 아저씨, 등 좀 세게 밀어주세요. 네. 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가끔 아는 얼굴이 보일까봐 두려웠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정말 아는 얼굴을 봤습니다. 예전 가게 단골 손님이었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저씨, 때 좀 밀어주세요. 그 손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피할 수 없었어요. 네. 저는 다가갔습니다. 손님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사장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네. 가게는요? 팔았습니다. 그렇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때를 밀었습니다. 그 손님이 나간 후 저는 탈의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25년 호프집 사장에서 목욕탕 때밀이로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란 한 판과 라면 몇 개를 샀어요. 예전엔 생각도 안 하고 사던 것들인데 이제는 하나하나 가격을 보고 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와 있었어요. 힘들었어. 아니, 괜찮아. 아내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가 전부였어요. 먹자. 응.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엔 매일 손님들 상 차리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단둘이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맛있어. 그래.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었어요. 25년 동안 주방에서 일하며 생긴 흔적들이었습니다. 평생 무리를 하고 기름에 데이고 칼에 베이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내를 제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안해. 또 시작이야. 정말 미안해. 그만해. 이제 됐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 잘 될 거야. 그럴까? 그럼 지금까지도 잘 버텼잖아. 아내는 강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강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잠든 후 조용히 싱크대로 갔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을 틀었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씻었어요. 아내가 25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니 차가웠습니다. 거친 수세미로 기름때를 닦아냈어요. 25년 아내는 이걸 매일 했던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소리 내지 않고 울었어요. 설거지를 다 마치고 손을 닦았습니다. 아내 손처럼 거칠지는 않았지만 이제 저도 조금씩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아내가 잠꼬대를 했어요. 괜찮아?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저는 아내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작게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목욕탕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탈의실 수건을 정리하고 청소를 했어요. 처음엔 낯설었던 일들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단골 손님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일이 제 일상이 됐어요. 오전에는 탈의실을 관리하고 오후에는 때를 밀었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좋은 분들도 많았어요. 아저씨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나이가 있으신데 대단하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묘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 상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담담했어요. 어느 날 오후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3년 전 가게 단골이었던 회사원이었어요. 저는 순간 움찔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그가 저를 알아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요즘은 이 일하고 있습니다. 가게는요? 팔았습니다. 그는 미안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뭐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대단하세요. 정말.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단할 것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떡볶이가 정말 맛있었는데 아쉽네요.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그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세요. 네, 손님도 건강하세요. 그가 나간 후 저는 탈의실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창피해서 못 견뎠을 텐데 이제는 담담했어요. 이게 제 현실이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어땠어? 괜찮았어. 나도. 아내도 청소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육체 노동을 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밥 먹자. 응. 저녁 식탁은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와 계란말이. 하지만 예전보다 맛있었어요.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여보, 왜?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응, 잘하고 있어. 그럼 됐어.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예전엔 주말에도 가게 때문에 바빴는데 이제는 이렇게 여유가 있었어요. 날씨 좋다. 그러게. 여보, 나 행복해.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그냥 이렇게 같이 걷는 게.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나도 예전엔 바빠서 이렇게 못 걸었잖아. 맞아. 그것도 나쁘지 않았지만 지금도 괜찮아.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시간은 있었어요. 미안해. 또 그래. 이제 그만해. 알았어. 우리는 웃으며 계속 걸었습니다. 며칠 후 목욕탕 주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급여 좀 올려드릴게요. 정말요? 네, 성실하시니까요. 작은 인상이었지만 고마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급여 올랐대. 진짜 축하해. 고마워. 오늘은 치킨 시켜 먹자. 그래. 오랜만에 치킨을 시켰습니다. 예전엔 매일 먹던 것인데 이제는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이 됐어요. 맛있다. 그치? 우리는 행복하게 치킨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3억 5천, 제가 잃은 돈이었어요. 25년 모은 돈과 가게까지. 하지만 지금 저는 행복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아내가 있었고 건강이 있었고 일할 수 있는 몸이 있었어요. 여보, 자. 응, 잘 자. 아내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내 잠든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예뻤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니까요. 며칠 후 목욕탕에서 일하는데 한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혹시 투자 관심 있으세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니요.
요즘 대박 나는 게 있는데요. 관심 없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젊은 친구,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은 없어요. 하지만 가세요. 다른 분 찾아보시고요. 그가 머쓱하게 나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선배가 웃었어요. 잘했어요. 네.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는 다시 수건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이게 제 일이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투자 권유하는 사람 왔어. 그래, 뭐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지. 잘했어. 응, 다신 안 속아. 그래, 우리 이제 이렇게 살자. 응, 그래. 우리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김치찌개였지만 맛있었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같이 하자. 그래.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경쾌했어요. 여보, 왜? 우리 잘 될 거야. 응, 그럼 지금도 잘하고 있고. 맞아.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작은 월세방이었지만 우리 집이었어요. TV 볼까? 그래. 예능 프로그램을 틀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어요. 우리도 따라 웃었습니다. 예전 가게에서는 TV 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여유가 있었어요. 재밌다. 그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졌어요. 자러 가자. 응.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당신도 내일도 힘내자. 응. 우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예전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3억 5천을 잃었지만 저는 더 귀한 걸 되찾았어요. 아내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내일도 목욕탕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수건을 개고 청소를 하고 때를 밀면서 저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25년 호프집 사장에서 55 목욕탕 직원으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은 없습니다. 박 대표님, VIP, 성공한 자영업자, 그런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특히 가족 몰래 하는 투자는 절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저처럼 25년 모은 걸 한순간에 잃지 마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